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센서 공학 논문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논문 작성을 하는 방법을 되게 어려워하거나 그러는데 저희가 같이 이제 앞서 공부했던 완채널 마인드웨이브 뇌파 측정기를 가지고 논문을 한번 가상으로 작성해 보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습한 마인드웨이브 이지 채널은 이지 완 채널은 완 채널로 EEG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채널 EEG 데이터로 집중도 분류 성능을 나타내서 어떤 논문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단순한 어떤 로우 데이터 입력보다 도메인 널리지를 결합한 어떤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다채널 뇌파 측정기와 저희 완채널로 측정을 해서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한 것이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논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경제성도 있고 편의성도 있고 굉장히 완채널로 만약에 다채널 뇌파 측정기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접근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완채널로 뇌파 측정을 하는 그런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데이터의 다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SD와 로우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CNN이 시간적 특징을 학습한다면 PSD는 주파수 대역별 알파, 베타, 감마 등 에너지 분포를 직접 제공하게 됩니다. 요것에 대한 방법은 어떤 뇌파 데이터의 로우 데이터를 CNN에 넣는 동시에 해당 구간의 주파수 특징을 별도의 NLP층, NLP층에 입력한 뒤 마지막에 합치는 구조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집중도는 특정 주파수, 특히 SMR파와 베타파의 강도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적으로 피드 포워드 해주면 모델이 훨씬 빠르게 수렴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시간 주파수 이미지 변환입니다. 1D CNN보다 강력한 성능을 내는 방법은 1차원 신호를 2차원 이미지로 변환해서 2D CNN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 웨이블렛 변환 방법이 되겠습니다. EEG 신호를 시간, 주파수 평면의 이미지,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는 뇌파의 비정상성과 일시적인 집중력 변화를 시각적 패턴으로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논문으로 전략을 활용을 하는 것은 1D 신호를 CWT를 통해서 스칼라토그램으로 변환을 해서 복잡한 시간 주파수 국소 특징을 추춤함이라고 명시하면 분석의 뎁스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석을 했다라고 논문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증강 및 정규화 고도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어떤 피험자, 그러니까 뇌파를 측정하는 피험자 간의 편차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합쳐서 학습을 하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데이터의 평균이 아닌 각 피험자별로 스탠다드 스칼라를 따로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하학적 데이터 증가일 때 이지 데이터는 양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법을 적용을 합니다. 지터링인데 신호에 미세한 가우지안 노이즈를 추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링인데 신호의 크기를 미세하게 키우거나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인데 윈도우 내부의 작은 조각들을 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적 순서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텐션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CNN 레이어 뒤에 어텐션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1초에 데이터 쪽에 집중도 판단의 결정적인 찰나에 가중치를 두도록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Convert 1D, LSTM, Self Attention, Dance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의 장점은 집중력은 우리가 일정한 상태가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모델이 어느 시점이 중요한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문의를 해보죠. 자, 현재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한 명인가요? 아니면 여러 명의 데이터인가요? 자, 우리가 이제 혼자 한번 논문 한 명의 데이터로 하면 논문을 쓰는 방법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한 명인 경우에 데이터 증강, 아규멘테이션과 CWT 변환을 먼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명일 경우 10명 정도일 경우에는 뒤에서 같이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피험자가 한 명일 경우 모델이 회동 사용자의 고유한 뇌파 패턴에 과적합되거나 혹은 데이터 양이 부족해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자, 이 상황에서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1인 최적화 파이프라인 전략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증강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증강 극대화인데 한 명의 데이터는 양이 한정적이죠, 당연히. 그래서 1D CNN이 다양한 상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원본 데이터를 변형의 양을 좀 늘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딩 윈도우 오버랩 상향인데 앞서 우리가 50% 오버랩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는 윈도우를 촘촘하게 이동시키면 시계열의 미세한 변화를 별도의 샘플로 간주해서 학습 데이터 양을 5배 혹은 10배 이상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우시안 노이즈 인젝션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뇌파 신호에 아주 미세한 소음을 섞는 방법입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는 모델이 센서 노이즈에 강건해지고 특정 파일에만 고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에 어느 정도의 페이크 데이터는 좀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데이터를 증강시키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파수 특징 추출, 피처 엔지니어링 결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완 채널로 로이 데이터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만으로는 모델이 이게 노이즈인지 아니면 집중 상태인지 잘 알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집중도와 직결된 지표를 계산해서 우리가 CNN 모델에 마지막 댄스 레이어에 직접 붙여주면 그 성능이 매우 향상됩니다. 추가할 그 핵심 지표는 그 핸드크래프트 피처는 베타, 세타의 레이디오, 그러니까 집중 시에 우리가 집중할 때 베타파가 상승하고 세타파가 감소하는 특성을 수치화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와 알파파인데 각성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트로피인데 신호의 어떤 복잡도를 측정을 해서 뇌의 활성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파수 특징 추출 결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완디 CNN 모델과 LSTM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CRNN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중도를 나타낼 때 집중도는 어떤 순간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디 CNN이 CNN이 갖고 있는 국소적인 패턴을 찾고 LSTM 롱 쇼트 텀 메모리가 이 패턴들을 시간적 순서를 학습하게 구성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에서 살펴본 모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은 512, 채널은 완 채널. 512는 앞서 설명했듯이 1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컴포트 1D 블럭은 2개에서 3개의 특징 추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즈드와 맥스풀 1D는 데이터 정교화와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LSTM 레이어는 유닛은 32 혹은 64로 해서 시간적 흐름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텐션 레이어는 특정 시점에 뇌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댄스 아웃은 소프트맥스 또는 시그모이드로 그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 모델을 이렇게 가지고 논문을 쓰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논문용 성능 평가 전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명으로 쓴다면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한 명의 데이터로 논문을 쓸 때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것이 그 한 명의 데이터에만 맞추는 모델이 아니냐, 만약에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자, 요것을 어떤 방어라기보다 어떤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방식을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K-폴드 크로스 베리데이션인데요. 데이터를 5개에서 10개로 쪼개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것입니다. 리브 원 세션 아웃인데, 만약에 우리가 한 명의 데이터를 여러 날짜에 걸쳐서 수집을 했다면 특정 날짜의 데이터를 통째로 데이터셋으로 빼서 시간이 지나도 작동하는지를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정말 정확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 데이터 실험에서는 전극의 접촉 임피던스가 성능의 80%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밀착도를 확인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1D 채널 마인드웨이브의 풀 시그널 값이 0인 구간만 추출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이 한 사람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게 노이즈인지 데이터인지 좀 구분이 덜 가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측정하기 전에 전극이 닿는 부위를 뭐 알코올 솜이나 그 다음에 뭐 그런 것으로 잘 닦는 것으로 분류 정확도를 좀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주파수 특성,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추출해서 CNN과 합치는 콘캐티네이트 케라스 코드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 채널, 우리가 쓰는 마인드웨이브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할 때 가장 강력한 성능을 내는 멀티 인풋, 그러니까 다중 입력 모델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적 패턴을 갖는 1D CNN 주파수 특성을 처리하는 MLP를 병합하는 케라스 펑션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이것을 같이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아키텍처 코드는 두 개의 입력을 받게 됩니다. 로우 이지 데이터인데 이것은 512 1초의 완 채널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풋 주파수 대역별 파워인데요. 이것은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를 임포트 시키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에 케라스를 임포트 시킵니다. 자, 이제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메인에서 모델은 빌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겠고 모델.썸머리를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빌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D CNN, 그러니까 로우 시그널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로우 인풋은 앞서 설명했지만 512, 그러니까 1초의 완 채널로 가져오겠다. 이름은 로우 언더바 이지 인풋이다. 이것을 가져오고요. X1은 레이어드 컨버트 1D. 아까 30이나 64라고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64를 썼습니다. 그래서 64, 그 다음 커널 사이즈가 64. 그 다음에 그 액티베이션 헤딩을 줬고요. 자, 그 다음에 배치 로멀라이즈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맥스 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컨버트 레이어에서 컨버트 1D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노멀라이즈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을 압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처리된 후에 이제 PSD 를 처리하게 됩니다. 네임은 PSD Future Input. 그래서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파를 인풋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5개고 그 다음에 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SD 인풋을 가진 걸 댄스를 하게 돼서 X2를 PSD 인풋, 그러니까 로우 인풋과 PSD 인풋을 1D CNN 2개를 그 다음에 브랜치 병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스 콘캐티네이트, 그래서 X1 우리가 앞서 한 로우
값과 그다음 PSD를 병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분류는 Z로 들어가는데 Z는 레이어 댄스 64에 컴바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Z에 0.5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는 시그널 모드 아이디로 해서 아웃풋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이중 분류기 집중했다, 비집중했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다시 재정의를 해서 모델을 리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모델을 리턴 받은 모델을 서머리를 해서 출력하게 되는 그런 예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데이터를 준비하는데 PSD 추출 함수를 보게 되면 로우 데이터에서 주파수 특징을 뽑아서 PSD 인풋에 넣어줄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sci pi.signal.welch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 데이터는 어떻게 하냐면 sci pi signal import welch라고 해서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데요. extract PSD futures에서 로우 세그먼트에서 512 1초에 들어온 데이터를 처리를 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1초 분량 512 샘플의 데이터에서 5개 파형에 대한 주요 밴드의 평균 파워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밴드는 이걸 헤르츠가 되겠죠. 1에서 4, 세타는 4에서 8, 알파는 8에서 13, 베타는 13에서 30, 감마는 30에서 50 이렇게 밴드위드스 주파수에 따라서 5개 주요 밴드의 평균 파워를 추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웰치법으로 전력 밀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세그먼트 FS 그 다음에 NPERSUG 세그먼트에서 FS를 다 집어넣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퓨처 특징점을 이렇게 가변 배열로 선언을 하고요. 밴드는 로우, 하이, 인 밴드 아이템 으로 해서 해당 주파수 대역의 인덱스 탐색을 하고 또한 평균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우리가 주어진 값에 FREGS가 로우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하이보다 작거나 같은 우리가 측정한 어떤 파형이 요 레인지에 들어와 있나를 보고 그 레인지에 들어와 있을 경우에 인덱스를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을 어펜드 시킵니다. 퓨처에 어펜드 시켜서 np min psd의 인덱스 값을 요 값으로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 값으로 어펜딩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언한 요 퓨처 배열에 어펜드된 데이터를 각각 주요 밴드의 평균 파워를 추출한 그 데이터를 리턴하게 되는 그런 입력 데이터를 준비하는 그런 파이썬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측정한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겠죠. 이 하이브리드 모델 CNN과 PSTN을 접목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왜 1D CNN보다 우수한지를 그 논문의 방법론 세션에 기술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존의 거보다 많이 임프루브 됐다는 것을 논문에 나타내야 되겠죠. 자,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Complementary Future Learning, 상호 보완적 학습이다 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호 보완적 학습인데 우리가 1D CNN은 시각적 도메인에서 파형 패턴을 자동 추출하는데 탁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NLP, PSD 입력은 뇌파 분석의 전통적 지표인 주파수 대역별 에너지를 명시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CNN 모델을 보다 우수하다는 걸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멘셔널리티 리덕션과 포커스를 같이 보면 우리가 완채널 데이터는 아무래도 다채널 데이터보다 정보량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그 어떤 주파수가 중요한지를 스스로 찾게 하는 CNN 모델을 그 단축시키기 위해서 도메인 지식을 주입해서 분류 효율을 높였다는 것을 논문에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버스니스 투 아티팩트인데요. 요것은 도메인 지식, 그러니까 PSD 데이터는 특정 노이즈, 예를 들면 60Hz 전원 작업을 필터링된 상태로 반영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완채널로 측정한 로우 시도가 오염되었다는 표현인데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도 모델 간의 어떤 판단 근거를 보강해 줄 수가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한 그 로그 데이터를 아니면 그 하이브리드 모델을 써서 그 측정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전에 클래스 임밸런스, 그러니까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어떤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집중 상태 데이터와 비집중 상태 데이터 양이 비슷해서 모델이 편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불균형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측정을 할 때 하이브리드 모델이 단일 1D CNN 모델보다 우수한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 보완적 학습이 가능하냐, 그래서 그 다음에 분류 효율을 높였냐, 그 다음에 어떤 노이즈 전원 잡음으로부터 필터링된 상태로 그 잡음에 오염되었을 때 그 모델의 판단이 잘 되었냐, 그 다음에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해결됐냐,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살펴본 우리 그 1D CNN 모델을 좀 향상을 시켜서 하이브리드 모델로 데이터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봤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죠.
단일 채널 이미지 데이터 기반 집중도 분류를 위한 1D CNN 및 주파수 특징 결합 하이브리드 모델 연구라고 제목을 줬습니다. 그래서 핵심 크리어 키워드는 하이브리드 모델, 피처, 퓨전, 그 다음에 싱글 채널, 혹은 뭐 PSD, 뭐 5개를 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PSD, CNN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을 해서 1D 채널의 그 주파수를 측정을 해서 논문을 같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